이민 가는 맷돌. 이민 수속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침 집이 팔렸다. 부동산 경기가 밑바닥이라고 아우성치는 때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집이란 거저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 싶을 만큼 미치고 팔아도 감지덕지할 판에 받을 만큼 받고 팔았으니 실로 만사형통이라고 석재 부부는 좋아했다. 그들은 앞으로 닥칠 일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이 불안했으므로 해서 더더욱 사사건건 만사형통의 꿈을 걸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민을 떠날 때까지 거처 할 때를 어디로 정하느냐로 석재와 헤라는 며칠씩 옥신각신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요. 안 하던 시집살이를 지금 와서 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안 돼. 우리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분들이 어디 당신 시집살이 시키실 분들이야? 세상에 고양이도 낯짝이 있지. 생각 좀 해봐. 당신 시집 와서 이날 이때 친정근처럼만 쫓아다니면서 한솥에 밥만 안 끓였다 뿐이지 꼭 한 집안처럼 지내면서 시집엔 한 달에 한 번 문안도 요 핑계 저 핑계 빼먹기가 일쑤였잖아. 그분들이 손자들을 얼마나 그리면서 사셨겠어. 떠나기 한두 달이라도 그분들 실컷 손자 손녀 좀 안아보게 해드려야겠어. 어머머머?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외손자 외손녀 안 안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 애들은 외가하고 더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친가하고도 정 좀 들게 해야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석재의 태도는 의외로 강경했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저절이죠. 왠 줄 알아요? 이게 당신의 그 촌스러운 한국적인 남편 노릇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헤라는 시집으로 들어갔다. 들어가기 전에 살림살이도 배편으로 붙일 만한 것은 붙이고 나머지는 거의 정리했기 때문에 홀가분했다. 절간처럼 쓸쓸한 고가에서 외롭게 살던 노부부는 별안간 식구가 불어나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도 곧 영영 떠내보낼 생각으로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볼 때마다 입가엔 웃음이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헤란도 별로 정을 못 느꼈던 시집이건만 들어와 살면서 곧 떠나리라는 감상으로 바라보니 새삼스럽게 뭉클하니 정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머니, 부엌에 있는 기름 항아리 있잖아요. 흰 바탕에 파란 꽃무늬 있는 항아리. 그거 마음에 드는데 주시지 않겠어요? 얘 좀 봐. 남의 떡은 커 보인다더니 너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냐. 본디 그게 한 쌍이었더랬는데 너희 새살림 차릴 때 하나 갖다 주고 저건 이 빠진 거야. 그래요? 헤라는 금시초문이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래. 이삿짐 쌀 땐 사람마다 정신이 헷갈려 뭐가 어디에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법이란다. 그게 그래봬도 100년은 넘은 그릇이니까 타국의 그릇이 아무리 좋고 편리해도 귀물처럼 애껴야 한다. 네, 어머니. 헤라는 그제서야
얼렁뚱땅 그 항아리가 배편으로 붙인 이삿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꾸며댔지만 그게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그들의 신접살림에 갖다 준 그 촌스러운 항아리는 처음부터 천덕꾸러기 노릇을 했다. 그러다가 아파트를 장만해서 떠나면서 구질구질한 건 모조리 내버릴 때 내버린 생각이 나서 헤라는 얼굴을 붉혔다. 헤라는 또 기름독에서 방금 꺼낸 것처럼 자르르르 윤기가 흐르는 작은 깨 뒤주가 탐이 났다. 작은 주제에 큼직하게 매달린 무쇠 자물쇠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의젓하게 어울리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어머님은 아직도 쌀통이 없으시군요. 그게 참 편리한데. 제가 쌀통 하나 사드릴 테니까 저 뒤주 저희 주세요. 짐 덜 붙인 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같이 붙이게요. 쟤 좀 봐. 죽을 수에 이사한다더니 이사도 이만저만 이사인가 말리 타국으로 떠나간다고 정신이 다 나갔잖나비. 너희도 그런 뒤주 있어야. 그것도 한 쌍에 있어서 내가 너희 신접살림 보러 갈 때 그 속에다 올망졸망 깨랑 파치랑 녹두콩 가진 잡곡을 다 넣어다 줬잖아. 아, 네, 생각나요, 어머님. 집이 좁아서 다락에다 뒀다가 이번 이삿짐에 끼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잡곡을 다 먹고 걸기적대서 뒷곁에 빈병 나부랑이하고 같이 내굴렸더니 비를 맞아 그만 사계가 물러나서 그해 겨울 연탄불 꺼졌을 때 쏘시개로 써버렸던 것이다. 헤라는 그 밖에도 산마루 구석에 있는 목이 긴 초병도 시아버지 머리맡의 투박한 책괴도 탐이 났지만 차마 말을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뒤란 처마 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맷돌을 보자 헤라는 무작정 또 그게 탐이 났다. 어머님, 이 맷돌 쥐 주세요. 맷돌을? 그걸 뭐에 쓰게? 나도 이젠 맷돌 대신 믹사를 쓰는데.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녹두는 맷돌에 갈아야 빈자떡 맛이 제맛이 나지 믹서에 간 것은 틀렸다고. 그건 그렇다만 이루 어떻게 옛맛을 찾고 사냐. 더구나 만리타국에서 우님 생각도 해야지. 그게 오죽 무거우냐. 그건 걱정 마시고 주시기만 하세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미국서 빈자떡 장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왕이면 맷돌에 간 진짜 빈자떡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빈자떡 장수를? 대학까지 나온 너희 부부가? 네, 문제 없어요. 학벌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살 테니까요. 어머님도 대강은 눈치채셨죠? 학원 강사 노릇이 그전처럼 경기 좋은 직업이 아니어서 아범이 고민하던 거. 실력 좋은 고등학교 선생 노릇 그만두고 좋은 수입을 따라 학원 강사가 될 때부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위태위태하더니만 기어코 이민을 가게 되는 이 지경에 이르고 만 거예요. 하지만 이민 가서는 허황하지 않게 열심히 살겠어요. 아무리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해도 곧 잘 살 자신 있어요. 어머님, 그땐
어머님, 아버님 미국 구경 시켜드릴게요. 헤라는 자기도 모르게 울먹였다. 미국 구경보다는 너희들이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서 잘 사는 걸 구경시켜줬으면 좀 좋을꼬. 노 부인도 울먹였다. 그대에게 쓴 잔을. 이모 오셨어요? 미주는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있는 이모에게 먼저 까닥 고개를 숙이면서 마루로 올라섰다. 늙어갈수록 쌍둥이처럼 닮아가고 환해지는 자매였다. 그래, 또 왔다 이거사. 이 이모 너희 집에 작작 좀 드나들게 시집 좀 빨리 가거라 이 애물아. 또 어디서 혼처를 가져온 모양이다. 이모는 매우 의기양양해 보이고 어머니의 얼굴은 이번에야말로 하는 기대로 반짝 빛나고 있었다. 요새 이 늙은 자매는 미주를 시집 보내는 일에 거의 종사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이모가 오지 않으면 어머니가 그쪽으로 갔고 서로 오가는 일이 여의치 않는 날은 전화로 한나절씩 걱정을 주고받았다. 미주는 어머니와 이모가 그녀를 시집 보내고 나면 무슨 재미로 살까가 염려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그 걱정밖에 할 게 없었고 그 걱정을 할 때 매우 살맛나 보였다. 미주는 방년 27세였고 때는 늦가을이었다. 미주는 27세와 28세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이모는 천양지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만약 그쪽으로 정원이 되면 올해 안에 식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니, 그건 염려 말라니까요. 그쪽 집은 미신을 좀 믿는 편인데 점집에서 신랑한텐 올해가 길년이고 올해를 넘기면 손이 좀 귀할 거라고 그런다지 뭐요. 우리도 어떡하든지 오랜 넘기지 말아야겠지만 그쪽에서 너무 서둔다니까 그것도 좀 그렇네. 속속들이 알아보긴 잘 알아본 게야. 이 집에선 미주만 문제가 아니라 언니야말로 문제야. 딸이 내일 모레면 28인데 그런 한간 소리가 나와요, 나오길. 이건 그저 딸이 솔깃해하면 엄마가 시뜨해하고 엄마가 솔깃해하면 딸이 시뜨해하고 만날 이 짓이니 뭔 일이 될 게 뭐유. 얘 좀 봐. 생사람 잡지 마라 얘. 내가 언제 시뜨했니? 난 바지만 입었다면 그저 내주고 싶은 심정이야. 내일 모레면 28이라니. 아, 끔찍해. 그렇지만 미주가 어떻게 기른 딸이라고 눈 감고 내줄 수야 없는 거 아니니? 언니, 신랑 자리는 염려 말라니까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부잣집 셋째 아들에다가 학벌 좋고 인물 좋고 성격 좋고 직장 좋고 착하고 인정 많고. 네가 남의 속까지 들어가 봤어? 다른 건 몰라도 남의 마음은 그렇게 장담을 못하는 게다. 아, 의심도 많아. 그러니까 딸을 27가지 묵혔지.
이 신랑은 내 친한 친구 조카라고 안 했소. 어려서부터 잘하는 걸 지켜봤어요. 내 조카나 다름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잘하는 신랑을 가까이다 두고 왜 이제야 중매를 하는 거야? 또 의심. 내가 미친다니까. 등잔 밑이 어둡단 소리도 못 들었소. 너무 잘 아는 사이니까 한 조카나 동생 같아서 조카 사위 삼을 생각은 미처 할 수도 없었어요. 그건 그렇고 요즘처럼 신랑 귀한 세상에 그렇게 나무랄 데 없는 신랑 자리가 왜 여태껏 그냥 남아있다냐? 그게 이상하지 않아?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험이 있지 않을까? 여자관계 같은. 언니, 나 가겠소. 내가 웃돈 먹고 하는 중매쟁이요? 어쩜 날 그렇게 취급을 하오? 미주는 왜 여태 시집을 못 갔소? 그 애야말로 나도 모른 무슨 험이 있는 거 아니오? 남자관계 같은. 누가 들을라? 망측한 소리 작작해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내가 좀 섭섭하게 굴었기로소니 할 소리가 따로 있지. 이러면서도 어머니는 떨치고 일어서려는 이모의 치맛자락을 잡아서 앉히면서 화해의 표시로 어깨까지 토닥거렸다. 미주는 이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27이란 나이에 죄의식조차 느껴야 했다. 미주도 용모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나무랄 데 없는 신부감이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죄의식까지 느껴야 할 나이가 되어 있었다. 맞선 여러 번 치러본 처녀고 총각이고 주로 찻지 차인 건 아니라고 주장하길 좋아하지만 미주는 정말 차기만 했지 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주에게 맞선을 주선한 친척이나 친구들은 미주가 너무 눈이 높다고 흉보다가 이젠 미주의 차는 버릇을 습관성이라고 비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미주로선 그때마다 찰 수밖에 없는 절실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지 단지 차는 재미로 찬 것은 아니었다. 주는 내일 모레면 28이건만 아직도 연애 감정 없이 타산으로만 결혼할 수 없다는 순진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모가 서둘러 당장 그 다음 날로 미주는 맞선 보는 자리에 끌려나갔다. 청년은 이모의 말대로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훤칠하고 말쑥했다. 미남에다 건강하고 구성미까지 풍겼다. 옷차림도 수수한 듯 하면서도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식당에서의 매너도 세련되어 도대체 나무랄 데가 없었다. 미주는 문득 이런 남자에게도 인생의 쓴맛과 아픔에 대한 경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음식이 꽤 괜찮죠? 청년이 은빛 나이프와 포크로 부드러운 고기를 능숙하게 썰며 말했다. 네, 그런가 봐요. 혹시 이 세상의 쓴맛에 대해서도 뭐 좀 아시는 게 있으세요? 미주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 쓴맛이요? 처음 들어보는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글쎄요. 해마다 봄, 가을에 한 제씩 먹는 보양맛 말고는 쓴맛을 전혀 맛본 것 같지 않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미주는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도 또 찰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보약 맛 외에 쓴맛을 모르는 남자에게
여자한테 차이는 작은 쓴맛이라도 맛보여주고 싶은 걸 어쩔 수가 없었다. 차는 건 쉽지만 왜 찼다는 걸 이모에게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으리라. 30살까지 살아오면서 맛본 삶의 쓴맛이 오직 보양 맛밖에 없는 남자가 얼마나 허전하게 보였다는 걸 이모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할 수 없지 뭐. 또 습관성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미주는 부드러운 고기를 한껏 질기게 썰며 어깨를 움찔했다. 어떤 소나기. 시 지하상가라고 하면 까딱 잘못하다간 크게 바가지 쓰기 쓰지만 애누리에 자신만 있으면 꽤 괜찮은 물건을 깜짝 놀라게 헐값으로 살 수도 있다고 널리 알려진 상가였다. 그렇지만 윤 여사에겐 처음이었다. 윤 여사도 물건을 사려고 일부러 들른 게 아니라 길을 건너가려고 지하도로 내려갔다가 곧장 건너편 출구로 솟아오른다는 게 그만 어찌어찌 해서 그 유명한 상가를 깊숙이 파고들게 되었다. 액세서리, 구두, 수입 상품 가게가 간혹 섞여 있긴 했지만 거의 다 옷가게였다. 남이 30대로 봐주리라는 은근한 자신감과는 상관없이 40고개를 훨씬 넘긴 윤 여사였지만 옷 구경엔 거의 피곤한 줄 몰랐다. 그러나 시 지하상가에선 곧 역시나 하는 경멸 섞인 비명과 함께 출구를 찾게 됐다. 통풍이 안 되는 복중의 지하상가는 찌는 듯하고 화학섬유에서 풍기는 독특한 냄새는 눈이 아렸고 처음엔 그럴싸해 보이던 옷들이 볼수록 유명 브랜드의 비싼 옷과 어디가 달라도 다른 게 눈에 거슬렸다. 더욱 못 참아주겠는 건 마음 놓고 구경은커녕 흘낏 바라보기도 겁날 만큼 한 가게에서 2사람 이상의 점원이 뛰어나와 사모님을 연발하면서 아양을 떠는 거였다. 나 때만 해도 이렇게 휘뚜루 사모님을 써먹진 않았건만. 윤 여사는 사모님의 넌더리를 내면서 이렇게 자기가 장사하던 때를 회상했다. 변두리 시장의 순대 장수로부터 시작해서 동대문 시장의 멱장수, 광장시장의 포목장수 등 윤 여사의 장사 경력도 제법 다채로웠지만 손님을 부를 때 아주머니, 아저씨 이상의 존칭을 쓴 일은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교양이 철철 넘쳐야만 사모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지금 윤 여사가 사모님 소리를 과분해하는 건 결코 아니었다. 휘뚜루 써먹는 사모님 소리가 적이 불쾌할 만큼 윤 여사는 이제 인류의 귀부인이 돼 있었다. 워낙 장사의 소질이 있던 윤 여사에게 운까지 붙은 건 광장시장의 포목장수 시절부터였다. 부업삼아 여럿이 어울려 개발지역의 땅을 200평씩 사고 팔고 하면서 이재를 터득하고 나서 아주 그 방면으로 나서자 돈이 무섭게 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큰 장기는 무슨 일에 손을 댈 때와 뗄 때의 적기를 신기하도록 잘 맞춘다는 데에 있었다.
복부인이니 뭐니 하는 오명이 분분하기 전에 손을 떼고 윤 여사는 벌써 몇 년째 품위와 교양이 넘치는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 여자는 품위와 교양이 있는 생활을 매우 사랑했지만 구태여 자신의 올챙이 쪽을 감추려들지 않았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산다가 그 여자의 교양의 미천이었고 만고의 진리였다. 그 여자는 그 퍼내도 마르지 않는 진리를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아까워서 현재 고생을 하고 있는 아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퍼먹였다. 왜 있잖아요. 공자님 말씀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순처럼 살라는 말이, 혹은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살라고. 처음엔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에 권위를 붙이고자 그렇게 말하다가 차차 정말 그 말이 논어나 성경에 나오는 말로 여기게 되었다. 교양은 논어와 성경에 통달했으니 넉넉했고, 품위는 명동이나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유명 브랜드의 옷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을 수가 있었다. 그 여자는 요새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산다를 개같이 벌어 정경 부인처럼 산다로 응용 발전시킴으로써 더 큰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윤 여사가 시 지하상가를 반도 구경하기 전에 여기는 고상한 사람이 다닐 때가 못돼 하면서 출구를 찾을 때였다. 부인, 잠깐 들렀다 가시지요. 저희 집은 냉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옷가게 주인은 제법 나이 들고 점잖아 보였다. 냉방보다는 부인이란 호칭이 마음에 들어 윤 여사는 멈춰 섰다. 그러나 안에서 윙윙대며 돌아가고 있는 커다란 선풍기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면서 바로 머리 위에 걸려있는 줄무늬 티셔츠를 가리켰다. 이거 얼마입니까? 역시 부인 안목은 놀라우시군요. 대번 그 물건을 골라 잡으시다니. 안 속는다 안 속아. 그건 내가 벌써 10여 년 전에 써먹은 낡은 수법이야. 내가 이런 걸 입다니요. 딸 애 바캉스 갈 때 사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건 어른 치수인데요. 여대생이면 어른 치수라야죠. 부인에게 여대생 따님이 있다고요? 농담이시겠죠? 사람을 잘못 봤군. 그건 내가 이미 20년 전에 개발한 수법인데 얼마냐니까요? 부인께서 이 물건이 꼭 필요하셔서 물어보시는 건지요? 점잖으신 분한테 애누리 하지 않고 받을 금액만 말씀드리고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나 바쁜 사람이에요. 그럼 꼭 받을 금액만 말씀드리죠. 16,500원만 주십시오. 꼭 1할 붙인 가격입니다. 윤 여사는 입가로 웃으면서 말없이 발길을 돌렸다. 부인! 주인 여자가 윤 여사의 팔을 잡았다. 완력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억센 손길이었다. 제가 값을 불렀으니까 부인께서도 한마디 하셔야죠. 5,000원이면 사겠어요. 5,000원은 빼고 한마디만 더, 부인. 나 바빠요. 5,000원 이상은 한 푼도 안 됩니다. 좋습니다. 계시니까 미치고도 파는 겁니다.
미스채 이거 싸드려. 안 사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따위로 장사를 해? 윤 여사가 거칠게 한마디 하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주인 여자와 미스 최가 양쪽에서 하나씩 어깨를 잡았다. 손 힘도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억셌지만 눈길은 한층 호전적으로 싱싱했다. 그 싱싱함에 윤 여사는 공포감을 느꼈다. 싱싱한 눈길은 점점 그 수요가 늘었다. 저기 붙고 거기 붙은 가게로부터 여자들이 싱싱한 눈길로 싱싱한 욕설을 내뱉으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런 덜 떨어진 장난을 하고 다녀? 이거 또라이 아냐? 그래, 또라이야, 또라이. 하하하, 또라이래. 히히히, 또라이다. 후후후, 다 늙은 게 또라이라니. 이렇게 쏟아지는 야유를 한 몸에 받으며 윤 여사는 복중에 벌거벗고 싱싱한 소나기를 맞는 것처럼 창피하고 상쾌했다.